교사들이 저런 또 영어 콘테스트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초등 영어가 10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영어가 시작이 됐을 때 와, 10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그것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스스로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고 아이들이 이만큼 자랐다는 것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이만큼 향상됐다는 데에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 모습에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런 대회가 있으면 선생님들에게는 일거리거든요. 큰 일거리인데 아이들의 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회였는지 선생님과 좀 얘기 나눠보죠. 먼저 인천 장도초등학교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윤진수 선생님. 네, 저희 학교는 이제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학급 수도 전체 학급이 22개로 비교적 작은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 인천의 신흥 명문학교를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어 노래 부르기 대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 영어 학습관이 작년 12월에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천에서 아마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교장 선생님 이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사실 겪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영어 방과후 학교 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켓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영어 노래대회도 계획이 됐는데 저희 학교가 영어 노래방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붐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 영어 노래 부르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배우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어 노래 부르기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붐을 일으켜보자 이런 계획으로 영어 노래 부르기 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탈리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특히 이런 노래방 기계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오락 방법 1위죠. 일이죠. 네. 예. 어떤 이번 대회 진행 원칙이 있으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심사라든가 아니면 뭐 예선이 있고 뭐 몇 곡만 불러라 뭐 이런 등등이에요. 저희가 그 학급 대회부터 해서요. 학급 대회, 학년 대회 그 2번의 예선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전체 대회를 또 했었는데 3번을 거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면은 지정곡, 자유곡 모두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적어도 노래 2곡은 외우고 넘어가자. 아하.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사실 계시는데요. 중앙대 교수님인 송고은 교수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를 노랫말을 가사를 그 영어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동요를. 아하. 예.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임양수 연구관님은 평소에 그 인천 영어 교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영어는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영어를 노래로 가르칠 때는 율동과 더불어서 율동의 그 의미를 담아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심사위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큰 조언을 해주셨나요? 일단 곡 선정을 할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 그리고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 그래서 그런 노래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곡 선정을 어른들이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네. 스스로 선정하는데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앵무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말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래에 또 노래를 통해서 영어에 흥미도 갖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영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사들이 먼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노래 부르기 쪽으로 해서 의미 전달을, 의미를 잘 알고 재밌고 신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교육연구관님께서 노래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래 선정 기준, 뭐 몸매도 샤방샤방 이런 노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선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아니면 학습 능력에 맞춘 그런 곡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저학년, 1, 2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생생한 동작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노래를 선택을 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영어로 바꾼 악어떼라는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둥글게 둥글게 우리 동요 중에서 둥글게 둥글게 아니면은 뭐 숫자 색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노래를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고학년은 아무래도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그리고 높이고 이제 문장 길이도 단어가 한 4개 내지 뭐 6개, 7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둘리라든지 아니면 아빠와 크레파스 이런 노래들을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5, 6학년은 특히 팝송을 좋아해요. 그래서 팝송 곡 중에서도 반복이 많이 되는 거. 그래서 부르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쉬운 이런 노래들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곡들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레몬트리라든지 아주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레몬트리라든지 아니면은 단어가 좀 쉬운 비틀즈의 노래들 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정말 목적이 확실히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어 교육에 영어 노래 부르는 것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동들의 이제 발달 단계 또한 이제 학습 수준 단계를 갖다가 잘 고려해서 곡을 선택한다면은 그냥 아까 우리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냥 앵무새에 따라하듯이 안 하게 될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그 곡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가사를 바꿔서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그 정도 단계까지 가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사는 게 이름 그 노래 아시죠? 그 예. 노래가 사실은 영어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There was a farmer had a dog. 빙고 what's his name? 뭐 그냥 예. 그런데 그 빙고 이름을 갖다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뭐 개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이게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좀 빨리 그러니까 곡을 갖다 빨리 하기도 있지만 어쩔 땐 제가 그래요 아이들한테도 야 테이프 고장이 났어 느리게 한번 해볼까 그럴 땐 There was a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왜 노래를 왜 사용해서 가르치냐면은 아이들한테 소리 감각을 갖다가 영어의 발음을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천히도 하지만 사실은 또 의사소통이 또 중요한 게 문장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장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음악을 갖다 활용하신 건데요. 이렇게 재밌게 느리게 빠르게 하지만 우리가 보통 때 말할 때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하실 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브렛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Why don't you introduce to our viewers out there? Okay, I'm Brett Padberg, and I came from Chicago, USA, where I studied at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for architecture.
prior to coming here to here to Korea to live and work, I visited here twice, and I loved it very much. 네.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공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셨네요.